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영원 영어에서 예비 중3 그리고 예비 고1 그리고 현재 은광여고 영어 내신 담당하고 있는 한혜주 강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뵙게 된 것은 2026년 저희 겨울방학 특강, 또 저희 함영원하고 문법 총정리 되게 유명하잖아요. 특히나 저는 이제 어법과 조건부 영작 중심으로 특강을 운영하는데, 이제 이 특강이 왜 좋고 또 겨울방학 때 왜 수강을 해야 되는지, 그럼 어떤 학생들에게 수강이 필요한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어법 조건부 영작의 중요성 먼저 좀 설명드리고요. 요즘 하도 뭐 어법과 조건부 영작 중요하다고 겨울방학 때 완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체 뭐가 중요한 것인지, 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제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지, 또 그 수업을 왜 저한테 그럼 하필 들어야 되는지, 또 저희가 3시간 반 수업 운영하는데요. 이 3시간 반 동안 어떤 구성으로 진행이 되고, 또 수업 일정, 개강과 종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법 조건부 영작의 중요성인데요. 들으셨겠지만 고등학교 내신 1등급의 필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거나 실수하면 이제 등급이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중학교 때랑 다르게 문법 개념만 이제 달달달 외워서 뭐 투부정사란 무엇이고 분사란 무엇이고 개념만 작성한다든지, 또는 그 해당 영역에만 종합 문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투부정사 문제, 동명사 문제, 3300제 시리즈처럼 이런 단순 개념 연습 문제로만은 저희 고등학교 내신에 적용하거나 고득점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중학교 때랑 다르게 이제 문법 개념이라는 게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전 범위의 문법이 다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적용이 되고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중학교 문법은 내신에 목표법이라는 게 존재해서 이제 4가지를 보통 출제를 해요. 2단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이 4개의 영역을 저희가 꼼꼼하게 공부하고 적용을 하면 사실상 문제에 이제 득점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이제 역삼중학교 시험 범위가 오형식, 소댓, 분사, 간접음음은 이렇게 4가지예요. 그러면 4가지 목표법이 설정이 돼 있으니까 저희는 이 넷 중에 하나가 이 문법 문제에 적용이 됐겠구나라고 예상을 해서 풀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상치를 고등학교 때는 저희가 예상치를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뭐 예를 들면 제가 담당하는 이제 은광여고도요. 괄호 안에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유를 적어라. 즉 어법을 서술형에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진선여고 워낙 어법성 판단으로 좀 유명하죠. 문맥상. 근데 진선은 문맥상 그리고 어법상까지 같이 물어보기 때문에 어법을 모르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또 경기여고도 이제 이거는 2024년 작년 문제인데요. 이제 밑줄 친 A에서 E 중에서 어법상 틀린 거 있는 거 고른 다음에 그다음 바르게 고쳐 쓰시오. 또 이제 숙명여고도 워낙 어법성 판단으로 유명한 학교죠. 왜냐, 어법상 틀린 문장끼리 이렇게 짝지어진 것까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문장이 한 보기에 존재하고 이 두 문장의 정오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둘 다 틀린 걸 잡아내야만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 여고만 어법이 어려운 거 아니냐, 우리 애는 여고를 갈 생각이 없는데 또는 남학생인데 너무 굳이 이렇게 어법 특강까지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남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산고 밑줄 친 A에서 B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포함한 문장의 개수는, 그래서 문장 개수세기, 저희 특히나 남학생들 제일 취약한 문장 세기를 내고 있고요. 또 중동고 같은 경우도 어법상 틀린 부분이 있는 거 고른 다음에 바르게 고쳐 쓰고 또 형식에 맞추지 않으면 오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어법 지식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러면 어법 특강, 즉 문법 특강을 내가 들어야겠다. 왜? 우리가 문법 문제를 맞으면 1등급이네. 그러면 킬링 문항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문법 특강을 신청하시는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오해가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문법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문법 문제를 맞추면 1등급이 되는 것이냐.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문법이나 어법성 판단 같은 경우는요, 기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얘를 못하면 1등급이 이미 출발선부터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킬링 문항은 사실 학교마다 좀 시그니처 문항이 정해져 있어요. 뭐 중동고 깍두기, 뭐 은광여고, 뭐 에세이, 뭐 이런 식으로 요양문 작성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시그니처 문항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어법이나 사실 조건부 영작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1등급으로 저희가 출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법은 이제 사실 킬링 문항이어서 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제 모르면 1등급 출발 자체가 안 된다.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얘를 만약에 못해, 모른다. 그러면 출발선상부터 이미 많은 손해를 보고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중동고 서술형 문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어가 주어져 있고 이렇게 영작을 할 때 1번, 2번, 3번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를 쓰는 건데 이제 이거를 혹시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자녀분께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야, 여기 영작해야 된다는데 들어가야 되는 거에 적용되는 문법 개념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학생은 어법 패턴에 대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답변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아마 제가 이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면 알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아마 학생이 보고 여기에 뭐지? 한번 답변해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도 될까요? 네. 넘겨보면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칸에 적용된 문법 개념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이제 도치구문 그리고 상관접속사입니다. 나돈니 버도소비 구조인데 이 나돈니 부정어가 문두에 나왔을 때 문장 구조가 이 동사와 주어가 도치가 된다. 그리고 도치 어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도치구문, 부정어 도치구문이라고 해서 어순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상관접속사 나돈니 A 버도소 B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문법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랑 좀 다르게 중학교는 이번 시험에 무슨 문법을 낼 거야가 정해져 있잖아요. 고등은 그런 문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조건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되는 전형적인 유형이고요. 그러면 이제 중동고 같은 경우는 자사고니까 뭐 좀 어려워서 그럴 수 있느냐 하겠지만 이제 일반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반고를 이제 개포고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조건에 맞게 완성하죠. 마찬가지로 조건부 영작입니다. 지문의 내용을 읽고 이제 이 빈칸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보통 조건부 영작이라고 하면 다 어법 조건이에요. 결국에는 어법 조건 지금 두 개 준수해야 되거든요. 가정법 써야 되고요. 그 다음 수동 테스트 줘야 되고요. 즉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결국 오답입니다. 또 내용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사실 지문 내용은 이제 시험범위니까 학생이 당연히 공부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어법 조건이 맞지 않으면 오답이에요. 그럼 내가 내용을 알고 대충 뭐라고 써야 되는지 알더라도 어법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오답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어법은 결국 모든 문제의 기본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수업을 누가 들어야 되는가? 당연히 예비 중3 그리고 예비 고1입니다.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이 본인의 경험이고 해당이 좀 되면 저는 엄청 이 강의를 꼭 수강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문법 용어나 개념은 대충은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투부정사가 뭐야? 그러면 뭐 투부정사 용법을 설명한다든지 또는 시제에 대해 설명해봐. 현재 완료가 뭐야? 설명했을 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든지 또 중학교 내신 점수가 80점대 후반부터 90점대 정도로 내신 문법은 자신이 있는데 이상하게 학원들 레벨 테스트만 보면 문법 점수가 낮아요. 이런 경우. 그래서 문법 그럼 낮으니까 문법 특강을 들을까? 해서 들으면 또 너무 쉽고 또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 개념을 다루는 그런 문법 특강의 경우에. 근데 또 마찬가지로 또는 이제 내신 어법과 조건부 영작이 또 무서워. 내신 점수가 중등은 나오는데 고등학교 가면 점수 안 나올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어법이나 조건부 영작에서 많이 틀릴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 또 이제 고등에 필요한 어법만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모든 조건부 영작과 어법 패턴에 이제 유연하게 좀 대처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 대상에 제가 하나라도 만약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 저는 강력하게 이 수업을 꼭 들을 것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 수업을 왜 저한테 들어야 되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은광여고 내신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중률 미친 강사로 나름 유명합니다. 이 적중률이 왜 유의미하냐면 사실 제가 하는 학교는 객관식이 아니라 조건부 서술형이 어려운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이제 어법 패턴을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친구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 어법 패턴을 잘 모르는 상태로 이 조건부 영작,
어법 조건을 맞춰서 작성해야 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그런 고충을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법과 조건부 영작에 대한 특강을 굉장히 책임감 있게 제가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런 자질이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고등 레슨을 전담하고 있는 책임감으로 이 문장, 모든 하나하나 구성이나 또 시험 문제 같은 것들도 다 출제를 직접 하고 있고, 또 1대1 피드백. 특히나 이제 어머니들께서 여름 특강 때도 가장 만족하셨던 부분인데요. 어법을 저희가 문제 풀고 영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거 뭘 모르고 틀렸는지 또는 뭘 알고 맞았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제가 테스트 후에 1대1로 최대한 전담해서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구성은 9시 반에 저희가 수업이 시작이 돼요. 아침 9시 반인데요. 지난 시간 배운 어법 패턴에 대한 테스트를 제가 만든 실제 시험 문제 구성으로 테스트를 하고 아이들이 시험 보는 동안 저는 이제 조교랑 같이 숙제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 대한 질문 테스트 해설을 간단하게 진행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1교시, 2교시를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마치기 전에 과제와 테스트 공지 주의사항을 안내를 합니다. 이거 안내 시간이 물론 좀 짧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업이 좀 길어지면서 그럴 수가 있고, 이 주의사항 안내하는 이유는 다음 시간 시험 범위에 대한 공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뭐 서술형을 많이 낼 건지, 어법상 고치기를 많이 낼 건지, 주제에 따라 또 뭐 수동태일 경우에는 해석이 좀 주어질 수도 있다라든지 가정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각 과의 주제에 따라 주의사항들, 준비해와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안내를 합니다. 수업 종료 시간은 1시인데요. 테스트 통과를 했을 경우에는 질문하고 오답하고 학생이 한 10분 정도면 금방 완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통과자 같은 경우는 질문 오답하고 제 시험을 보는데 그냥 작성이 아니라 구두 테스트까지 꼼꼼하게 저한테 질문 통과를 해야 갈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가장 어머니들께서도 만족해 하셨어요. 시험 유형은 보통 이런 식으로 고치고 근거까지 반드시 작성을 해야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근거 작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 근거 작성을 반드시 해야 답만 외우거나 느낌으로 푸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모든 학교에서 내신 영어 시험에서 어법 논점 한 10개에서 15개가 학교별로 다 반복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 대한 근거를 작성해서 반복 피드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개념 암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기본 그 영어 기초 문법 배우거나 이제 기본 중학교 문법을 배울 때 중요한 것이고요. 고등에서는 이제 어법 패턴이 반복되는 양상을 봐야 돼요. 피드백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느끼게 됩니다. 아, 이 문제가 또 나왔네? 이 문제가 중동고에도 나왔었는데, 경기여고에도 나오네? 처럼 이 반복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든지 간에 이제 그 패턴을 알아보고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게 돼요. 실제로 이제 여름방학에 운영했던 특강에서 가장 만족하셨던 게 바로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어법 테스트랑 어법 클리닉 부분을 가장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법 테스트랑 클리닉을 제일 만족해 하셨고, 물론 이제 레포트나 뭐 추가 피드백, 그 다음에 이제 자체 교재라든지 또 티칭 스타일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이제 사실 가장 많은 비중이 어법 테스트랑 그리고 클리닉 가장 많이 칭찬받았던 부분이고요. 만족도도 이제 5점 만점 중에 이제 평균 4.7점으로 만족도가 꽤나 높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좋은 피드백 중에 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아까 말씀드린 오답 클리닉, 어법 오답 클리닉을 가장 만족해 하셨고, 문법 오답, 정리나 이런 꼼꼼한 피드백, 그래서 피드백 같은 부분에 만족도가 이제 가장 높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특강 이번 일정은요, 월금반과 화목반 두 가지로 나뉘어 있고, 월금은 1월 12일 월요일에 개강을 하고, 화목은 1월 13일 화요일에 개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월금반, 화목반 교차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제 만약에 월요일 날 학생이 결석을 하는데 화요일 날 등원이 가능할까요? 해서 말씀하시면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놓을 수 있고요. 또 영상보강 같은 경우도 병결, 몸이 아프다든지 뭐 몸살이 났다든지 그럴 경우 또는 미리 신청하실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제 학생들이 임의적으로 나 오늘 안 가고 싶은데 해서 오는 그런 수업이 미진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신청하시는 경우에 영상 보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회차 개강일 1월 12일과 13일에 등원하지 못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1월 10일 토요일에 2시부터 5시 반까지 운영을 해서 이제 1회차 수업도 놓치지 않게끔 현장 관리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특강 신청해 주시면
이번 겨울에 어법, 패턴, 그리고 그 패턴을 적용한 조건부 영작까지 또 실제로 이 고등학교에서 출제되는 문제들까지 꼼꼼하게 풀어서 내가 고등학교 영어 내신에서 어법이랑 조건부 영작 정도는 정말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까지 챙길 수 있도록 이번 겨울방학을 알차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영원 영어 한혜주 강사였습니다.